여기 포레스트 검프란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능지수가 낮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딘가 많이 모자라 보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들이 차별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교와 친구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며 자라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 그는 달리기에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뒤로 검프는 미식축구 선수를 하게 됩니다. 뛰어난 달리기 재능으로 성과를 올리던 와중 군대에 입대하여 많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군대에서도 잘 적응하고 재능을 보이며 살아가던 와중 포레스트 검프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제니에게 위험하면 나서지 말고 힘들면 도망치라는 얘기를 듣고 포레스트 검프는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공을 세우고 첫사랑인 제니와 재회하게 됩니다. 그는 남은 인생을 제니와 함께 살기로 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운명은 스스로 찾는 거라는 말을 듣고 여러가지 일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마라톤 선수, 탁구 선수 등 여러가지 일을 하며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포레스트 검프 영화의 예고편입니다. 이 사람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었고 성공하였습니다. 과연 지적 장애란 무엇이며 어떤 원인, 증상, 어려움을 겪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적 장애란 지적인 기능이 평균 이하인 상태를 말하며 학습과 적응 행동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IQ,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정도에 따라 1에서 상급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급은 지능지수 50에서 70 사이로 흔히 지적장애인의 일반적인 이미지가 이 등급이며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조금 제한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율적인 행동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단순한 노동에도 종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적장애인이 이 등급입니다. 2급은 지능지수 35에서 49 사이로 일상생활에서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3에서 5세 정도의 정신연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글을 배우는 게 힘들어지며 이러한 만큼 조금 복잡한 일에는 무리가 있으며 단순한 일은 처리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1급은 지능지수 34 이하인 것을 말하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지능지수가 낮을수록 식사나 용변 등 간단한 일에도 문제가 생기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지적장애의 대표적인 원인은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유전적 원인으로는 프라더 윌리 증후군, 다운 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같은 특정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경우, 임신 기간 중 산모가 풍진, 매독 같은 전염성 질병에 걸렸을 경우, 또한 후천적으로 학업 수행 능력이 떨어져 지적장애로 진단되는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장애는 전체 장애인 인구 중 평균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경제활동 참가율도 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능지수가 낮고 일상생활이 힘들며 언어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며 심하면 식사나 용변 같은 간단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연 문제가 여기서 끝날까요? 지적장애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 학교에서는 왕따, 폭언, 폭행, 집단 따돌림이 만연하고 그로 인해 나중에 사회에서도 여러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대 신고가 접수된 장애인 유형별 비중에서 2018년 기준 전체 비율 중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정서적 학대 등으로 학대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폭언 학대 차별은 이들에게 더욱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다른 정신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신증들 때문에 학교나 사회에서의 적응이 힘들어지고 다른 학대를 당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들은 본인도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사실도 알고 그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거나 위축되어 가고 자신감도 잃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적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지적장애 치료 방법은 사회성 증진교육, 직업교육, 2차적인 정신질환 예방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조건 배려해주기, 도와주기, 해달라는 거 해주기, 과연 이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그들 또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직업에 대한 교육, 대인관계에 대한 교육 등 여러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적인 도움보다는 조금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 들어주고 조금 신경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요? 많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더 많은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들을 차별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보단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